아테네 학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클라우드 기반 자바 개발자 과정 4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자바 언어에서 형변환, 그 다음에 입출력, 그 다음에 연산자, 제어문 이쪽에 대해 배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변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형변환은 이제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형 변환은 자동형 변환은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갈 때 저절로 이제 어, 개발자가 지정 안 해줘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형변환을 시켜주는 걸 말하고요. 강제형 변환은 이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는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거든요. 그건 명시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변수의 이제 연산 과정에서 형변환이 일어나지만, 리터럴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리터럴이 왜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리터럴 연산은 형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산 과정에서 일단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형에는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불린,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으로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는 플롯, 더블 이렇게 있죠. 보시면은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1바이트라고 해서 만약에 자동형 변환 같은 경우에 바이트 자료형에 있는 값을 인트형 자료형에 넣을 때 문제가 없이 오류가 있으면 이클립스에 이게 이제 X표가 떠야 되는데 없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바이트형이 인트형으로 자동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범위의 인트형으로 옮겨갈 땐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인트에 있는 값을 바이트 형식으로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강제형 변환을 해줘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8바이트인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범위라는 게 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롱형은 8비트지만 플로트는 4비트거든요. 근데 4바이트거든요. 근데 어, 플로트는 실수형이라 숫자 자체만으로 넣었을 때는 더 큰 범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수보다는 무조건 실수가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롱 타입으로 만든 값도 자동으로 형변환이 된다는 점, 플로트로 넣을 때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고, 당연히 그것보다 큰 더블로는 당연히 자동 형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형을 다시 플로트로 더 작은 범위로 옮기려고 할 때는 캐스트 연산을 통해서 강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인트 1, 2가 있으면 요게 나누기를 할 때 이 연산 자체는 인트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1 나누기 2는 0.5잖아요. 근데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0.0이라고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이 연산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인트로 먼저 계산을 해서 0.5니까 0.5를 이제 버리고 0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더블0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0에서 0.0으로 값이 들어가서 그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를 더블형에 제대로 넣고 싶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더블형으로 변환을 해주든지 또는 둘 다 바꿔주든지 해서 이 연산 과정 자체가 더블형으로 연산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줘야 그때 제대로 된 0.25, 0.5의 값이 연산이 되고 그 값이 더블형에 제대로 기입이 된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코드를 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캐릭터형인데요. 이 캐릭터형이 여기 A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캐릭터형은 ASCII 코드 값이
넣어져요. 그 ASCII 코드 값은 정수형으로 되어 있고 7비트를 쓰기 때문에 128까지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형도 이제 연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CHA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ASCII 코드 값에서 그나마 좀 먼저 외워둬야 할 만한 코드 값으로는 48, 그 다음에 65, 97입니다. 그래서 48 같은 경우에는 숫자 0을 의미하고 65는 대문자 A, 그 다음에 97은 소문자 A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코드 값으로는 97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97 더하기 1을 했으니 코드 값을 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98이 되고 당연히 97 다음에니까 그것을 이제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98b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바이트 형식의 이 A와 1을 넣으면 오류가 뜨는데 그 이유는 이제 A는 ASCII 코드 값으로 97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1은 48이 0이니까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9 더하기 97이니까 뭐 140 뭐 몇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100 이게 이제 음수와 양수 구간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트가.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46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뜬다라기 때문에 주석을 처리했고 만약에 이걸 인트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A는 말씀드렸듯이 97 그리고 1은 49니까 해당 코드 값인 100 코드 값을 합한 연산이 처리가 되어서 출력 값으로 14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약간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윗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그나마 전 생각을 했고요. 아래쪽은 이제 보시자면 잠시만요. 계속 보시면 이제 캐릭터형 이제 아까는 바이트랑 이제 캐릭터는 이제 범위가 좀 달라서 서로 강제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말씀 안 드렸나?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캐릭터형은 이제 코드 값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트형으로 이게 이제 들어갈 때 별 오류 없이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 바이트랑 이제 캐릭터는 약간 범위가 달라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를 쓰는데 바이트형은 1바이트고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작고 대신에 마이너스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겹치는 거죠. 범위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8부터 127 양수 127까지인데 이 캐릭터형은 아스키 코드값 7비트긴 한데 하여튼 이게 캐릭터형이 2바이트를 쓰니까 훨씬 그 자체로 범위는 메모리 할당량은 더 큰데 완전히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옮겨주려고 하면 자동 형변환이 안 되고 이때는 이렇게 강제 형변환으로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강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이트에 있는 65의 값을 그냥 바로 자동 형변환으로 캐릭터에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캐릭터에 있는 값을 바로 바이트로는 넣을 수가 없어서 주석 처리했고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것도 저도 이건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트형 2와 3이 있는데 그거를 연산자를 통해서 더하기를 해서 바이트형으로 넣으면 오류가 안 날 것 같지만 이게 오류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이 인트
아래에 있는 정수형은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2와 3이 들어가면서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돼요. 당연히 결과값도 인트이기 때문에 바이트형으로는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점. 대신에 아까 리터럴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리터럴 연산은 형변환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여기서 2와 3은 지금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인트로 취급을 할 텐데, 뭐 따로 형변환이 안 일어나니까 그 자체로 2와 3이 더해져서 바로 바이트로 들어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밑에 부분은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중요한 개념은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갈 땐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고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갈 때는 강제 형변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잘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콘솔 입출력에 대해 배웠는데요. 네. 콘솔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콘솔 입출력은 일단은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시스템 이때 이제 객체를 생성해주고 객체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캐너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시스템 인이라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입력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아웃은 이 현재의 시스템의 출력 장치에 프린트를 해라, 출력을 해라,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출력해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고, 이때 앞에서 만든 스캐너 객체를 통해서 next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공백으로 구분한 문자열이 값을 받아와서 이렇게 스트링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예로 이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출력 장치에 출력해라. 여기서는 이제 인트형을 나이니까 숫자를 정수를 받을 거고, 그래서 인트형의 변수를 만들어서 next int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키는 지금 소수점까지 받을 거기 때문에 W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next W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받은 값들을 이제 포맷이라는 형태로 이제 프린트 F, 여기는 지금 프린트까지잖아요. 그리고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는데, 프린트 라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문자가 다 출력이 되고 커서를 다음 줄 한 줄 내려가는 건데, 요거는 지금 LN이 없기 때문에 커서가 마지막에 멈춰 있고, 따라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서가 제일 오른쪽 끝에 출력된 글자의 끝에 머물게 되고, 이때 홍길동이라고 치면 나이는 뭐 1, 2, 3, 4라고 치고, 그 다음에 키도 1, 2, 3, 4.567이라고 줄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포맷 메소드거든요. 프린트 F라고 해서 이 출력 포맷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프린트만 쓰면 되게 길어져요. 만약에 프린트 하고 뭐 변수와 함께 쓰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면 이렇게 더해서 뭐 네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출력하고자 하는 전체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변수를 그 다음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앞에부터 1번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기호를 넣어서 뭐 S는 문자열, 여기 밑에부터 볼게요. 그럼 D는 디시멀이라고 해서 10진수, O는 숫자 0이 아닌 알파벳 O예요. 8진수 옥탈을 의미하고, X는 16진수 헥사 디시멀, 그 다음에 F는 실수 부동소수점을 의미하고요. 플로트,
E는 이제 실수, 지수 형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는 캐릭터, 문자 하나고, S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자열, 그래서 문자가 열, B는 불린형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S라고 넣어서 네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라는 명령어를 줬고, 여기서는 나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디시멀, 10진수를 받았고, 여기서는 키를 받았고, 요거는 소수점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소수점을 나타낼 수 있는 F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 형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에 인덱스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 2, 3이라고 의미하거든요. 순서대로 인덱스를 의미하면. 그래서 여기 3번 3달러를 넣게 되면 여기 1, 2, 3번에 있는 네임을 넣을 거다라는 위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뭐 편하게 해도 여기서 인덱스 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 바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width라고 해서 크기 넓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자리를 할당할 건데 이 마이너스 기호는 플래그라고 해서 플래그에는 마이너스 0 또는 컴머 이렇게가 있어요. 그 컴머는 뭐 숫자가 4자리가 있으면 3자리마다 컴머 찍는 거 있잖아요. 뭐 100만 하면은 막 공 3개마다 컴머 있는 거, 그 컴머를 찍게 하는 기능이 있고, 마이너스는 이제 자릿수를 배정을 했을 때 기본 우측 정렬이지만 왼쪽 정렬이 되게 하는 플래그 기호고, 그 다음에 0을 넣게 되면 기본 우측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정렬인데 그 빈자리는 다 0으로 채워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0을 넣어봤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엔 소수점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점 아래 점이라고 표현하고 그 밑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릿수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소수점 4자리까지 있었다. 그럼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2자리까지만 표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머를 해서 3자리마다 컴머를 찍게 했고 5칸을 할당해준 형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아무 그런 세부적인 설정 없이 그냥 값이 나오도록 했는데 밑에 거는 좀 설정을 세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비교를 해보시면 홍길동님은 1234살 여기 보면은 이제 컴머가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가 많이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왼쪽 정렬로 5칸을 줬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2칸이 더 할당이 되어서 지금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 거고, 여기는 지금 컴머를 넣었죠. 제가 컴머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5자리를 넣어서 공간이 더 넓은데, 근데 이미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자리라 더 넓을 건 없고, 원래는 이제 자리가 더 넓었다면 우측 정렬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1달러로 해서 첫 번째 인덱스를 지정을 해줬고, 키 값을, 헤이트 값을 넣으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서 9자리를 할당해주고, 소수점은 2자리까지만 나타내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왼쪽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져 있고, 숫자가 쭉 나오다가 소수점은 2자리에서 멈췄죠. 제가 입력한 값은 5, 6, 7인데 7에서 반올림 돼서 5, 7이 된 거죠. 0.57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산자인데요. 연산자는 제가 외운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여러 연산자가 같이 나오게 되면 연산자 마다의 그 먼저 계산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산시간비 논조대라고 외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연산자, 시프트연산자, 관계연산자, BT연산자, 논리연산자, 조건연산자, 대입연산자 순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게 원래 이제 보통은 비교연산자라고 하는데 책에서도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 이제 크냐 작냐 같냐 틀리냐라는 거니까 관계 연산자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라고 하면 앞글자 딱에서 외우기가 좀 그래서 저는 관계 연산자라고 표현을 했고 산시간비 논조대라고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술 연산자는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곱셈 나눗셈 퍼센트
곱셈 나눗셈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요 퍼센트는 나머지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나누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더하기 빼기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위에 올려놨고요. 위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더 빠르겠죠, 당연히. 쉬프트 연산자는 이제 비트, 숫자 같은 경우에 비트로 나눠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정해지는데, 요거는 그냥 다 0으로 채워버리라 라는 의미고, 이 쉬프트 연산자는 솔직히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엽적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연산자 크냐 작냐 등등 있고 근데 요것도 같냐 틀리냐는 요 크냐 작냐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 라는 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시프트 연산자가 비트 단위로 이동을 하는 연산자라고 했듯이 비트 연산자는 값이 있으면 그걸 다 비트로 바꾸고 거기서 놀리고 이건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오하고 논리 곱이라고 하면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그 외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화는 이제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고 그 외에는 다 true인 거라고 할 수 있고 논리 곱, 논리 합이라고 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이제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해서 둘 다 값이 다를 때 그러니까 둘 다 true면 false고 둘 다 false여도 false예요. 대신에 false true면 true고 true false면 true예요. 그러니까 값이 다를 때만 true고 값이 똑같을 때는 false인 연산자예요. 이거 비트 단위로 이제 나눠서 하나하나 연산하는 연산자고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논리곱, 논리하 이건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연산 과정이고 근데 이 순서도 이게 하나 같은 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논리곱 먼저 하고 논리합은 더 나중이다. 똑같이 논리곱이 먼저고 논리합이 나중이다 라는 점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엔드 연산자와 오와 연산자가 같이 나왔을 때는 엔드 연산자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고 조건 연산자는 이제 지금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때 int a 변수에 이 부분이 만약에 b가 10보다 크면 true니까 true일 때는 이 앞부분을 대입을 해라 a에 또는 이게 false면 이 뒷부분 그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이 true 오른쪽 부분이 false일 때 대입을 할 값을 지정해서 넣어주는 조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는 아시다시피 뭐 는이고 아니면 뭐 더해서 넣어라, 빼서 넣어라, 곱해서 넣어라, 나눠서 넣어라, 나머지를 넣어라 등등 대입 연산자가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연산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연산자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스트링으로 해서 문자열 연산을 하게 될 때 보통 문자열과 함께 연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문자열로 변해요. 근데 이때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제 더하기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1과 A, B, C를 먼저 더할 텐데 이때 문자열과 함께 더하기를 하니까 이 1이 문자열로 취급이 되고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더하기 때문에 A, B, C 그 다음에 요 2가 문자열로 바뀌면서 그냥 문자열은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 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 앞에서의 경우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1, 2, A, B, C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연산자가 이제 먼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은 둘 다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문자열이니까 그 3은 문자열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3ABC가 되는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웠는데요. 뭐 제어문에는 일단 조건문 뭐 if, else가 있고 which case가 있고 switch case가 있고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 등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언어를 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조건이 true면은 이제 해당 값이 블록 안에 있는 그 if문 블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과 다른 조건을 넣고 싶으면 else를 넣으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싶으면 if 조건문을 넣고 그게 아니면 else if를 넣어서 다른 조건을 넣고 그렇게 else if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모든 게 아닐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else만 넣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스위치에 이제 값이 나오게 되면 케이스에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스위치에 나오는 값에 따라서 1이라면 스위치에 들어가는 값이 1이라면 케이스 1번으로 찾아가서 그 아래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케이스 순서대로 1, 2, 3, 4라고 정했을 때 만약에 각 케이스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 문을 넣지 않게 되면 케이스 1번이 선택이 됐을 때 2, 3, 4도 같이 다 실행이 되니까 반드시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넣어줘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서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문에는 폴문을 일단 먼저 제가 오늘 배웠는데 그리고 if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항상 블록을 씌워라 중괄호를 씌우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바의 경우에는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로 이걸 블록을 구분을 하지만 자바는 그건 아니거든요. 들여쓰기는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넣는 거지 의미 자체는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라고 하면 if문은 한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만 실행을 할지 말지를 조건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게 만약에 10이 지금 A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true니까 이 명령문이 실행되고 또 이 의미가 같이 들여쓰기로 돼 있어서 이것도 같이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false라고 넣게 되면 이건 10이지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false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건 실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행이 같이 안 되게 짠 의미로 일 텐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 실행이 안 되어야 할 것도 실행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중괄호를 넣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중괄호를 넣지 않게 되면 한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만 if문에 포함이 된다. 요거는 if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들여쓰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서 지금 초기식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초기식,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식은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거는 검사하기 위해서 반복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 int는 지금 이 밖에서 폴문 밖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되면 이제 폴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 변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면 int 안에서 i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i 변수는 폴문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